군포교 50년 수건사업이었던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종특별교구가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한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아홉 스님들이 동안거 기간 천막정진을 펼쳤던 위례 상월선언이 다음 달 착공식을 봉행합니다. 시민 선방도 마련돼 신도시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출가해 현지에서 교육불사를 펼치고 있는 한국인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은 미얀마 민주화에 한국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평화를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동남아시아 사찰과 스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터스월드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사찰과 스님을 위한 지원 캠페인에 나섭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고 이선호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처 위반이 드러나 산호위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7회 불교 무용대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최혜리 이사장은 시대에 맞는 예술적 감각과 기술로 불교 예술을 무장하고 희망을 주는 종교적 감화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포교 50년 역사의 수건사업이었던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한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계룡대 영해법당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어제 호국 홍제사 불사 현장을 찾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관계자들은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 건립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한 기원제를 올렸습니다.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서 오늘 기원제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고 또 튼튼하게 지어서 군불교의 총본산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법당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인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는 그간 시공사와 감리사를 선정하고 계룡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15일 착공 신고 필증을 발부받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군불교의 총본산이자 호국불교 근본 도량으로 미래불교의 산실이 될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는 내년 6월쯤 회항할 예정입니다. 포교 원력으로 하나로 뭉쳐진 그런 군법사들이 함께 똑같은 매뉴얼로 공부를 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포교와 미래 불교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3,200여 평 대지에는 공양관과 다목적홀, 군불교 역사 전시실, 대웅 보존 등과 군법사들의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자 템플스테이와 명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포교와 전법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하는 군불교를 이룰 것입니다. 청년 불교가 되살아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래 불교의 장을 활짝 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군종교구는 이날 기원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종단의 핵심 사업인 호국 홍제사 불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아홉 스님들이 동안거 기간 천막정진을 펼쳤던 위례 상월선언이 다음 달 착공식을 봉행합니다. 공사를 위한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대웅전과 부대시설 건립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신도시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한겨울 문문관 정진에 나선 아홉 스님의 결기가 서린 위리의 상월선원. 여러 민원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하지 못했던 상월선원이 다음 달 착공식을 봉행합니다. 대웅전과 요사체 등 종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지난달 하남시의 착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은 상월선원 착공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월선원 신축불사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인허가가 다 되었어요. 근데 이제 착공식만 안 했어. 착공식을 앞으로 한 7월 초나 나중에 이제 한번 상의를 해서
그쪽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월 선원의 중심이 될 대웅전은 70평 규모로 과거 아홉 스님들이 석 달간 풍찬노숙을 했던 위치에 건립됩니다. 또 그 앞에 부대 시설에는 공양강과 종무소, 창고, 요사체가 들어서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상월 선원이 문을 열면 이후에는 스님과 시민을 위한 선방도 마련해 수행 열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비구 스님 선원, 그 다음에 일반 제가 선원 해가지고 우리 종단의 선종불교로서 참선을 위주로 하는. 원명 스님은 이어 최근 창립한 수미산 원정대가 상월 선원의 불교 중흥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기존 불교계와는 다른 포교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역량 있는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다른 분들을 더 포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불교가 더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도시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을 이뤄낼 상월 선원의 착공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함께 원력을 모았던 사부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008년 미얀마에서 출가해 현지에서 교육불사를 펼치고 있는 한국인 스님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극심했던 2달 전 입국해 혼란스러운 미얀마 상황을 국내에 알리고 있는데요. 미얀마 민주화에 한국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미얀마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디라왬사 스님이 미얀마 현지 상황과 수행 생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지만 2008년 미얀마에서 출가해 수행을 이어오던 디라 스님은 군부 탄압이 극심하던 2달 전 입국했습니다. 오롯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미얀마로 출가했다는 디라 스님은 쿠데타 후로 수행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도시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사민이 저희들이 음식을 못 주니까 문을 닫고 그 사민이 스님들을 동자승들을 다시 보내야 되는. 디라 스님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한국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라마와 K-팝뿐만 아닌 한국의 촛불 시위가 미얀마로 전해지며 미얀마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전에는 굉장히 순종적인, 수능적인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한국 드라마나 K-팝 등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디라 스님은 한국의 호국 불교와 다르게 테라와다 불교에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반대한다며 미얀마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되길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미얀마 청년들이 보살행과 평화를 되찾도록 교육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학교가 2년째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넷 기반 학교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고 미얀마어로 교육 영상 자료들을 만들게 하고.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한 스님은 무엇보다 미얀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메시지가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동남아시아 사찰과 스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터스월드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사찰과 스님을 위한 지원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사찰과 스님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탁발과 보시를 통해 수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동 제한 조치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보시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탁발도 쉽지 않아 스님들은 공양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사찰 운영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돌보던 사찰 기능 역시 크게 약화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도 제한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아예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탁발을 통해서 공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워낙에 이제 다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신도들이 절에 찾아오는 것도 어렵고, 절에 찾아와서 공양을 올리는 경우도 거의 드물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식거리까지 걱정을 해야 할 상황만큼 불교계 국제개발협력기구 로터스월드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함께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사찰과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섭니다.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 국가 스님들의 발심 출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긴급 지원 캠페인, 오는 14일부터 진행되고 종료 시점은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과 사찰의 독자적 운영 여부를 판단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후원금이 모이면 해당 국가 사찰과 스님에게 식료품을 지원하고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조리해 스님들에게 공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내 고아 등 취약계층에 생활 필수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님들도 그렇지만 그 사찰에서 또 같이 생활을 하는 그 소외계층이나 그 고아들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실 기본적인 생계 이런 것도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불자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이 부분에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후원을 희망하는 사찰과 불자들은 로터스월드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동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조계종이 국내 거주 외국인 스님의 한국 신행 활동을 홍보해 한국 불교와 해외 불교 간 교류 촉진에 나섭니다. 조계종 사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이 불교와 관련된 자신의 활동상을 자국어로 소개해 온라인 매체에 올리면 조계종 국제팀에서 심사 후 스님의 온라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한국 불교 소개, 한국 불교 문화와 자국 불교 문화 차이점 소개, 한국에서의 각종 활동상 소개를 주제로 응모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활동이 담겼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활동비는 유튜브, 자국 신문 방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활동상을 올린 매체별로 차등 부여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고 이선호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처 위반이 드러나 사회노동위원회와 유가족은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어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불단이 차려졌습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선호 군의 49제가 열렸습니다. 시신은 평택에 안치돼 있지만 49제는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봉행했습니다. 49제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산재로 인해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제 아이 고작 23년 살고 떠납니다. 하지만 제 아들 이선호 이름 석자 부디 오래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고정핀 장착 등 날개가 넘어지는 것에 대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나 안내 조처도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게차 활용 부적절,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조처 위반이 다수 적발되고 불법 파견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100% 불법 파견입니다. 회사 측에서 어떻게 변명할래도 할 수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측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대로 밝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49제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이 영정에 헌화, 헌양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정부의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용과 시간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소중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게 하시어 구조적인 행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산호위는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와 숫자로 판단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이번에 드러난 산업 현장의 민낯이 하루빨리 개선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이 법주사 도박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다시 한번 참회의 뜻을 밝히며 종언종법에 입각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발표한 입장에서 경찰 당국의 기소 의견에 따른 검찰 송치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가 수행자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로 인해 국민과 사부대중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종언종법에 입각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계종은 청정승가의 위의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제7회 불교무용대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최혜리 이사장은 현 시대에 맞는 예술적 감각과 기술로 불교 예술을 무장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종교적 가마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불교무용대전을 주최하는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가 본선 공연에 앞서 불교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불교무용대전의 성과와 전망, 불교춤으로서의 사자춤과 아시아, 범패와 작법무의 교육 현황과 공연 예술로서의 대중화 방안 등 3가지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최혜리 무용인류학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화가 부흥했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라며 포스트 코로나에 새로운 문화예술이 부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불교계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술, 수용자들의 요구를 모르는 예술은 도태되고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불교 예술은 현 시대에 맞는 예술적 감각, 감성, 기술로 무장하고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종교적 가마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사찰의 불교무용은 영산제 등 의식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양과 예불 중심입니다. 사찰 음악회에서 공연에 오르는 작품들 역시 국악단의 연주와 불교 무용수들의 작품보다 서양 음악과 대중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정민 무용평론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7회째를 맞이하는 불교 무용대전이 인재 양성과 저변 확대 역할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무용대전은 불교 무용의 전승과 창작 그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불교 작법을 필두로 해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그리고 실용무용까지 아우르는 그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예림 무용평론가는 불교 무용대전이 더 나아가 국제 축제로서의 확장 가능성까지 제안했습니다. 불교무용대전은 지난 2018년부터 홍콩, 싱가포르, 일본, 몽골, 스페인 등의 무용단을 참가시켜 왔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아시아에 집중된 불교 국가들의 무용, 창작무용 또는 전통무용들과의 교류에 큰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풍부한 불교 콘텐츠들과 융합하며 새로운 버전의 불교 예술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이 단양군 관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지난 7일 단양 구인사에서 류한우 단양군수에게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손선풍기와 손소독제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자비 나눔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문덕스님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잘 전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물품을 전달받은 류한우 단양군수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태종 제주 문강사가 코로나19 치유 기원 기도를 회향하며 갈수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문강사 관음전에서 봉행된 회향법회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주지 서경 스님과 천태종 교육부장 갈수 스님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도 정진에 힘써온 신도들을 격려한 서경 스님은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 인류의 행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초청법사 갈수 스님은 기도 정진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불자들이 되라고 법문했습니다. 동국문화예술회가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회원전을 진행합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 전공자들의 문화예술 모임인 동국문화예술회는 오는 20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올해 2회째 회원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 교수 청원 스님을 비롯해 김인기, 조혜종,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최무상 작가 등 총 27명의 회원이 참여해 한국 문화예술의 전통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여주는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최영근 동국문화예술회 회장은 불교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도전적 작가 정신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작품의 내면을 보고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동남아시아 국가의 스님과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불교 국가의 스님들과 사찰에 보시의 손길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